이론뽀개기 8번째 시간입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 보고 있고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3개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만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건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110조 사기나 강박. 사기는 속은 거고요. 강박은 협박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기당해서 계약을 하거나 협박을 당해서 계약을 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다만 이 항은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는데 갑의 입장에서 상대방 을이 아닌 제3자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예요. 이럴 때 갑은요. 을과의 계약을 그냥 취소 못합니다. 1번처럼 1항처럼 그냥 취소는 못하고요. 그냥 취소 못하고 다시 한번 제3자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했을 때는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 을이 저 갑이 제3자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나하고 계약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갑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110조 2항 제3자가 있죠. 그런데 3항은 1항, 2항 취소할 수 있다, 취소했다. 취소했을 때 무효가 되잖아요. 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2항의 제3자와 3항의 제3자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조문 확인했어요.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치해야 된다 그랬죠. 불일치가 있을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앞에서 봤던 비진이 표시나 허위 표시나 착오와는 구별이 됩니다. 판례가 하나 나오네요. 중요한 게 갑이 병으로부터 기망을 당해서 을과 갑에 대한 채무, 병에 대한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 계약을 했는데 갑은 이 연대 보증 계약에 날인을 할 때, 서명을 할 때 신원 보증 서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병이 속였어요. 연대 보증 서류인데 신원 보증 서류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갑은 서명 날인할 때 나는 신원 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연대 보증 서류에 표시한 거예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지요. 따라서 갑은 이 연대 보증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를 못하고요. 무슨 취소? 착오 취소만 가능하다. 착오 취소. 의사는 신원보증, 표시는 연대보증이기 때문에 사기 취소는 할 수 없고 착오 취소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사기, 기망이라고 합니다. 강박, 협박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기당한 사람은 착각에 빠져요. 강박을 당한 사람은 공포심이 생겨요. 그리고 그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해야 되고요.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당연히 의사표시는 일치해야 되죠. 사기 강박 때문에 착오 공포심이 생겨야 되고요. 착오 공포심 때문에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제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인과관계. 두 번째, 사기나 강박을 하는 사람은 사기치거나 협박을 하는 사람은 계획을 2개를 세워야 돼요. 저놈은 어떻게 강박을 해야 공포심을 생길까? 그 공포심을 어떻게 하면 계약과 연결시킬까? 2가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걸 2단의 고의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기나 강박이 위법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인과관계가 있을 것, 이단의 고의가 있을 것. 이거 뭐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중요한 게 기망이나 강박이 위법해야 됩니다.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을 협박했다 해서 다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110조가 적용이 되려면 상해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하려면 그 상해나 강박이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받아야만 됩니다. 자, 이때 첫째, 기망의 위법성이란 게 뭐냐? 믿음을 깨는 거예요. 기망의 위법성이나 기망이 위법하려면 믿음을 깨야 돼. 믿음. 그 믿음이 신의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자들은 주위에 만약에 혐오시설 또는 공동묘지 같은 게 조성이 돼 있다면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대방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다는 걸 알려주겠지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 믿는 것을 신의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깼어요. 안 알려줬어. 이게 위법이에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믿음, 기본적인 신뢰관계, 그게 신의칙인데 그 신의칙상 아파트 주위에 분양하고자 하는 아파트 주위에 공동묘지 등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았다. 침묵했다. 해야 되는데 안 했다. 부작위 이렇게 되죠. 말 안 했다. 침묵. 해야 될 걸 안 했다. 부작위라고 합니다. 이런 게 위법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겠죠? 니은 타인 물건을 매매할 때 매수인이 매도인 소유가 아니라면 살 생각이 없었어. 이런 경우에도 타인 물건임을 밝히지 않으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 변칙 세일이라든가 마트의 바코드 위변조 같은 것도 위법이 되겠죠. 다만 상품을 선전할 때 과장이 조금 있을 수 있죠. 우리 홈쇼핑 같은 거 보면 뭐 과장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죠. 근데 그 정도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상 그 정도는 속일 수 있다. 그런 건 위법이 아니다. 또 상가를 분양하면서 일정 수익을 보장하겠다. 이런 것도 위법이 아니다. 미음, 시가를 속였다. 이것도 위법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위법하다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들이 쭉 기업부터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시가 같은 거 속인 건 위법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죠. 대법원 판례 중에 이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걸 하나하나 이해하려면 머리가 깨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결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한 것, 위법하지 않다고 한 것 기억하시고. 근데 강박의 위법성, 여기서 말하는 강박이란 상대방의 해악,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거예요. 해악, 나쁜 일이야. 해악이란 게. 그걸 알려. 그래서 상대방을 하여금 공포심이 생기게 하는 일체 행위, 이게 강박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여도 무서울 수 있죠. 침묵도 강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강박이 위법해야 되겠죠. 그죠? 자, 강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따라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게 아니라면 단순히 계약서에 강력하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강박이 아니겠죠. 그 다음, 지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자면 고소하여 콩밥을 먹이겠다고 고지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위법이 아닙니다. 설령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해자는요, 고소권이라는 게 있어요. 법에 사용되는 고소권을 행사하겠다라고 고지하여 상대방이 설령 공포심을 느꼈다 하더라도 이걸 위법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다만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거나 손해는 100만 원이 생겼는데 1억을 내놓으라고 얘기하거나 1억 안 내놓으면 고소하겠다고 말을 하거나 또는 100만 원을 배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른손에 야구방망이가 들어져 있거나 들려져 있거나 이런 경우 이렇게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거나 수단이 부적당할 때 이때는 위법이 됩니다.
또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다면 우리 너무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얼어붙는 경우 있죠. 그거.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다면 온몸이 얼어붙어요. 온몸이 얼어붙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거예요. 이때는요, 취소가 아니라 무효다라는 게 판례예요. 어쨌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기망의 위법성과 강박의 위법성에 관련된 요 판례들 이거를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 이 사람을 속여서 내가 경제적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 이놈한테 손해를 입혀야 되겠다. 이런 건 요건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도 돼요. 자, 이렇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확립하면 이것도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이건 차고하고 똑같아요. 자, 이때 취소가 돼서 특히 아까 봤던 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상대방이 만약에 선의 무과실이라면 얘는 취소를 못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또 요 제3자에 해당하는 놈과 해당하지 않는 놈이 있대. 해당하는 놈은 상대방의 피용인, 상대방에게 월급을 받고 고용된 사람, 상대방의 직원 같은 거 생각. 제3자예요. 근데 상대방의 대리인은요, 쉽게 생각하자. 상대방하고 똑같아. 상대방의 대리인은 110조 이항의 제3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이게 나눠요. 반가로 이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랑 강박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때 제3자에 해당하는 자, 상대방한테 고용된 사람, 제3자를 위한 게 아니라 제3자, 이게 제3자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하면 취소를 못해요. 반면에 상대방의 대리인은요, 상대방하고 똑같은 놈이야. 따라서 이 상대방의 대리인은 110조 이항의 제3자가 아니야. 따라서 이 경우에는요,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의 대리인은 110조 이항의 제3자의 사기강박에서의 제3자가 아니라 상대방과 똑같은 놈이다. 따라서 110조 1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취소도 역시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차고하고 마찬가지로 자, 갑과 을이 계약했다.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갑이 계약을 취소했다. 이때 제3자는 취소 전 제3자도 있을 수 있고 취소 을 등기를 말소할 때까지의 제3자도 있을 수 있다. 그죠? 취소 전 제3자도 있을 수 있고 취소 후 제3자도 있을 수 있지만 전이든 후든 선의의 제3자라면 보호된다. 이렇게 되겠죠. 사기에서 입증 책임을 볼 필요가 없고요. 적용 범위는 차고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타제도와의 경합이 있는데 사기를 당해서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하고요. 사기당해서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로 나눠서 사기당해서 표시상 착오가 아까 봤던 신원보증, 연대보증 그거예요. 요거는 착오 취소만 가능하고 사기 취소는 안 된다 그랬죠. 반면에 사기당해서 동기 착오가 있으면 일단 사기 취소가 가능하고요.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동기 착오가 생겼으니까 유발된 동기 착오죠. 그럼 착오가 되지. 중요 부분이야. 그러면 착오 취소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요거죠. 사기에 의한 동기 착오가 있을 때는 사기 취소도 가능하고 착오 취소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기에 의한 표시상 착오가 있을 때는
차고 취소만 가능하다는 거. 두 번째, 갑이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팔면서 속였어. 하자가 없다고. 그럼 산 사람은 사기 취소도 할 수 있고 하자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방가로 2번. 세 번째,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계약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을 한 놈은 위법한 기망이나 위법한 강박을 했잖아요. 그로 인하여 갑이 손해가 생기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별도의 제도죠. 사기 강박을 당한 자는 일단 110조에서 취소할 수 있다. 나아가 사기 강박을 당한 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우리 민법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계약을 취소해야 되느냐? 우리 대법원 필요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얼마든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이거 하나. 두 번째, 계약을 취소했다. 이미 이행을 한 상태에서 취소하면 준 거 돌려받아야 된다 그랬죠.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 했어요. 자, 이때 취소를 하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속에는 취소한 사람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하고 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둘 다 발생하기는 하지만,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생기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지만, 둘 다 있지만, 이걸 경합 병준하지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두 가지를 둘 다 행사할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권을 배제하는 약정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안 됩니다. 차고 취소권 배제 약정은 유효라 그랬죠. 근데 사기 강박은요, 위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가지 다 봤고요. 이제 4번은 자,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의사표시로 발생 시기와 관련된 거고요. 특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기하셔야 될 조문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도달이 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또 갑이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나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에 갑이 설령 사망을 하거나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즉 한정 후견이나 성년 후견이 개시가 돼서 제한 능력자가 설령된다 하더라도 그 갑의 의사표시는 을에게 도달할 테니 당연히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111조 1항 2항 암기하셔야 되고요. 임의규정입니다. 또 의사표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각종 최고, 각종 통지 승인 뭐였었죠?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의사표시에 관련된 규정이지만 의사표시가 아닌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에도 적용이 되고,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공법상 행위에도 도달주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달이란 게 뭐냐? 상대방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 안다는 걸 요지라고 합니다. 완료할 요자, 알지자 이렇게. 알 수 있는 상태, 알 수 있는 상태. 알 수 있는 상태이기만 하면 도달이니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직접 수령 안 해도 되죠. 동거 가족이 수령해도 되죠. 또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다. 이것도 도달이에요.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이게 도달이야. 이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편물을 보냈어요. 내용 증명이나 등기로 보내잖아요. 반송이 안 됐다. 도달한 걸로 추정을 해버려요. 반면에 일반 우편물은요, 설령 반송이 안 됐다 하더라도 통상 우편 도달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고요.
효력이 생기기 전에 의사표시를 소멸시키는 걸 철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죠. 상대방한테 도달을 하지 않거나 기간을 정해놨는데 기간이 지나서 상대방한테 도달한 경우 다 누구의 불이익이에요? 의사표시한 사람의 불이익이에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니까 어떻게든 의사표시한 사람은 기간 내에 도달시켜야 돼요.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잘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우리 시험범에 3군데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도달이려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내용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수령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수령 능력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제한 능력자. 수령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여 그 의사 표시가 설령 을에게 도달했다 하더라도 을은 수령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갑은 도달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다만 상대방인 제한 능력자가 도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조문이 이렇게 해놨어요. 의사표시 상대방 을이 그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 제한 능력자 즉 수령 무능력자라면 의사를 표시한 갑은 대항할 수 없다. 즉 도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도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줄여서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건 한쪽은 주장을 못해. 동일한 사정에 대해서 한쪽은 주장 못하지만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어. 이걸 대항할 수 없다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표의자는 언제까지나 도달의 효력을 주장 못하느냐? 아니야. 제한 능력자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 예를 들어 미성년자 부모가 도달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표의자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112조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마지막 상대방이 있는 퍼션은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몰라. 상대방 소재를 몰라. 어디 있는지. 찾아봤는데도 열심히 찾아봤는데도 몰라. 과실 없이 이렇게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하면 민사소송법에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적법한 공시송달 명령을 하고 상대방에게 보내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법원 사무관 등이 보관을 하며 그 보관 사실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게 됩니다. 이게 공시송달이에요. 이렇게 게시를 하면요. 첫 공시송달은 2주 후에 도달의 효력이 생기고요. 동일한 당사자에게 하는 2회차 공시송달부터는 다음날 도달의 효력이 생기고요.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2달 뒤 도달의 효력이 생깁니다. 즉 공시송달은요. 2주 후 또는 2길 또는 2개월 뒤에 도달한 것으로 봐버립니다. 이게 공시송달의 효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의사표시로 발생 시기와 관련된 내용들까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의사표시가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받습니다. 의사표시는 일치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요건은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일치할 것, 기망이 한 착오에 한 의사표시, 강박이 한 공포심, 공포심한 의사표시가 있을 것, 즉 인과관계가 있을 것, 기망자나 강박자는 이단의 고의가 있을 것, 그 다음에 기망이나 강박은 위법할 것, 기망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하지 않은 것, 대형백화점의 변칙세일 따위는 위법하다. 그러나 상가부양 시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광고하거나 상품의 허위 광고라는 것들, 시가 속인 것들 이런 것들 위법이 아니다. 강박 두 가지.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위법 아니다. 그러나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단이 부적당하다면 위법이다.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면 무효다. 취소할 수 있죠. 그중에 특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사기강박,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대리는 상대방과 동일시한다. 잊지 마시고. 사기차고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다. 사기담보 책임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청구할 수 있다.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기억나시면 되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 제한 능력자라면 표의자는 도달을 정하지 못한다.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통해서 송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 시간에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와 의사표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처음 들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몇 번 들으시라고 했어요? 3번 보시라고 했어요. 3번 정도 보시면 귀가 트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안 되는 건 암기하고 딱딱 이렇게 탁탁 정리해 나가는 그런 순발력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반복만이 살 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